어제 이번 주부터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적용이더라고요.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증시 3대 지수 혼조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굉장히 시장도 방향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역력히 드러나는 후반부의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는 결국에 이제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강세 행진의 흐름을 이어갔는데 상승폭이 많이 반납이 된 것도 아쉬웠고요. 나스닥 지수는 급기야 이제 하락 전환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다우 지수에 버티는 힘은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장 초반에 2% 넘게 급등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일단 강세로 출발이 됐는데 이 상승폭이 반납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2% 가까운 상승권이기 때문에 애플의 힘 덕분에 다우 지수가 상승세를 버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의 힘과 함께 정유기업의 상승세 이게 조합이 되면서 다우는 올랐는데 테슬라가 조금 아쉽긴 했죠. 그 전날 상승률의 절반 이상을 이날 또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주 비싼 모델이죠. 고가 라인 모델 S와 모델 X 인하하기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 테슬라는 그 자동차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시장 등등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패턴이 있거든요. 차 가격을 올릴 때는 보통 이제 잘 팔릴 때 이 눈치를 보면서 좀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잘 안 팔리고 수요가 둔화가 되는 흐름이 조금 포착이 되면 이 가격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보관이 담겨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에서는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 인하를 결정한 것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차익 실현 빌미의 역할을 했겠죠.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 나온 것도 투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를 대체할 전기차 탑픽은 페라리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라리의 주가가 이 보고서를 냈을 당시보다 한 1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테슬라의 투자 심리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눈치를 본 이유는 바로 이거겠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파월 의장의 청문회 일정이 이번 주에 잡혀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상원에 출석을 하고 수요일에는 하원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내비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우려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방향 찾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률과 하락률의 종목수를 보면 그 하락한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여기 섹터별로 흐름 보시면 일단 상승한 섹터의 수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소재 섹터의 낙폭이 컸고 이 하락한 종목들이 꽤 많이 포진이 돼 있어서 소재 그리고 경기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이제 두드러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리커창 총리가 업무 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쉬는 사이에 했잖아요. 그때 GDP 목표치를 5%로 잡았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5.5% 그 이상도 막 기대를 하고 6%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률이죠. 그래서 대규모 경기 부양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속에 상품 시장에서 웬만한 가격들이 다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소재 섹터가 저기 낙폭 가장 깊게 나온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소재 섹터가 밀리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철강, 뭐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이 다 이제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 흐름과도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ETF로 봤을 때는 티커를 이 괄호 안에다가 넣어봤는데요. 글로벌 천연자원 ETF, 기초 소재 ETF의 낙폭이 가장 좀 두드러졌습니다. 자, 이제 애플 이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애플에 대해서 호평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애플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 내용도 정리해 드렸는데,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골드만삭스도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사실 다른 IB에 비해서 골드만삭스라는 데 또 관심이 집중됐는데, 그 이유는 6년 동안 애플에 대해서 커버리지 게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냈고 긍정평가를 냈습니다. 투자 의견 중립에서 이번에 매수로 올렸고요. 목표 주가는 199달러로 게시를 했습니다. 전일 종가 수준으로 했을 때는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오늘 간밤 종가는 153달러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아이폰 판매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아이폰의 생산 차질 등의 매출 성장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 속에 주가가 밀리면 그것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의견입니다. 사실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애플을 긍정적으로 본 건 하드웨어 제품, 뭐 아이폰, 맥북 이런 게 잘 팔릴 거라는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이 제품보다는 서비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면 그 구독 서비스라고 해야겠죠. 아무래도 애플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구독 서비스의 연결고리가 강하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애플 TV나 애플 피트니스 등의 매출이 2023년까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은 하드웨어 쪽 서플라이 체인 좀 많기는 한데, 이제 애플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워런 버핏의 그 투자 변동사항 말씀을 드릴 때 TSMC를 팔고 애플을 그때 샀다. 그런데 지수에 투자를 한 것인가, 애플을 더 좋게 평가를 한 것인가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어찌되었든 지수보다 애플이 조금 더 아웃퍼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흐름 연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이슈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그것을 빌미로 이제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장 마치고 나서 또 슈퍼차저 충전소 관련 이슈가 추가돼서 이 내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내에서 슈퍼차저 네트워크 도입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2021년부터 테슬라는 다른 기업에게도, 다른 차량에게도 이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개방해 왔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가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인데, 이 네덜란드의 사업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킬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헬데르란트 주에 슈퍼차저 V4 네트워크 건립 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도입 예정입니다. 테슬라 이외 전기차도 충전 가능하게 이제 개방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은 미국에서는 이걸 개방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지난 2월에 미국에서도 슈퍼차저 개방을 선언을 했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이 코드가 맞지 않아서 쓸 수는 없었는데, 다른 차량들이 같이 쓸 수는 없었는데, 그것도 개방을 해서 다 쓸 수 있게 변경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당잠사에서 이 내용 좀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쫙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보조금 타려면 너희도 개방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었고, 거기에 백기를 든 거죠. 미국에 설치하는 충전소는 미국산으로 55%의 부품 비중 이상이 되어야 된다. 메이드 인 USA, 이것도 같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여 기업도, 자동차 완성 기업도 같이 동참을 하고 충전소 렌터카 업체들도 이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국내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직접적인 미국과의 연관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가 충전소 건립을 위해서 힘을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연결고리로 보신다면, 충전소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 그때 같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특징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로드타운 모터스가 실적이 뭐 좋지 않아서 그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8%, 9% 가까운 낙폭인데 4분기 손실이죠. 그런데 그 손실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고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로드타운 모터스는
최근 3달 동안 만든 차량이 4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전기차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엔 좀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중국 성장률 기대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경기 소재 업체들이 다 밀리는 모습, 이쪽도 이제 철강주 등의 중심의 매물이 크게 나왔습니다. 헬스케어는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임성 실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워크앤컴퍼니가 간밤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고 나머지 몇몇 기업들의 그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요. 맞아요. 이 중국에 대한 GDP 성장률 기대치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경기 소재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리오프닝 소비와 맞물린 기업들은 좀 상승세를 시현했고 특히 하야트는 간밤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그 전인대에서 나온 발표치들 쭉 정리해드리면서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그 부양책은 크게 부동산과 소비. 그런데 부동산은 조금 좀 상황을 보면서 카드를 슬며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비 진작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렸습니다. 그 내부적인 사항들, 세부 내용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국내에서는 또 소비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이 있는 게 어떤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국제 유가 상승세 그러나 천연가스의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관련주의 희비가 좀 엇갈렸고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요즘 미 증시 내에서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태양광과 풍력 계속 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간밤 태양광 업체들, 풍력 업체들 여전히 강세 흐름이고 퍼스트 솔라는 쉼 없이 매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국내에 대한 전략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수급을 체크해드리면서 2차 전지 관련 분야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까지 투자의 아이디어를 연결시켜서 종목들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2차 전지 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수급적인 방향의 그런 흐름들 때문에 여기 자리에 옮겨서 2차 전지만 좀 체크해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간밤에 이제 미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의 흔들림이 좀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이 어떻게 방향을 보이는지 여부는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슈보다는 좀 다른 곳에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그 레포트 하나를 쭉 정리해 볼까 합니다. 위성통신사업 관련 레포트인데 100페이지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정리를 했는데도 한 4-5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위성통신 사업의 현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 화웨이, 삼성전자와 미국 칩셋 기업 퀄컴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14의 위성통신 기능을 이미 탑재를 했고 순차적으로 그 기능의 서비스군을 좀 늘릴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재해 있는 서비스는 긴급 구조 요청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형 애플 워치에도 이런 위성통신 기능 탑재 예정이라고 하고요. 화웨이 통신 기업이죠. 중국 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위성 통신 기능을 빠르게 적용을 한 바 있고 추가적으로 이 서비스 영역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플래그십에 위성 통신 기능을 탑재할 거라고 아직은 이제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랫단에 필요한 기술들은 차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퀄컴은 CES 2023에서 이미 이제 관련 솔루션을 공개한 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산업의 합종 연횡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신 사업과 위성 사업자의 손잡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T모바일과 스타링크, 버라이즌과 아마존 프로젝트 카이퍼, AT&T라는 통신 기업과 우주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의 원웹, 보다폰과 AST, 애플과 글로벌스타 등등 쭉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다음 단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통신 시장의 주도권 경쟁은 크게 이렇게 3파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외도 위성통신 3강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요. 스타링크와 원웹 카이퍼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존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스타링크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원웹은 영국 쪽입니다. 이쪽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지금 사업자 내용들 쭉 한번 정리를
따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하는가 타임라인을 쭉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쪽에서 보시면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가 3월에 일단 예정이 돼 있고 5월에도 이제 차세대 로켓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웹 같은 경우에는 11월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이슈를 보시면 우리는 누리호 3차 발사가 또 6월에 예정이 돼 있고 스타링크 우리나라의 한국의 서비스 시작은 또 5월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 사업부 면으로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는 한국판 나사, 일명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을 연초부터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실히 크게 좀 편성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관련 예상 편성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 안에서 보시면 독자적 우주 탐사 부문과 6G R&D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자, 밸류체인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국내 밸류체인들 보시면 한미반도체, 코세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해당이 됩니다. 이 위성통신은 우주 쪽으로 발사체를 쏴서 결국 통신을 우리가 받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통신에 필요한 칩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기업이 여기에 같이 엮여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원웹이나 카이저 관련해서는 국내 밸류체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 테크 등 인텔리안 테크와 원웹은 아주 오랫동안 사업 파트너로 이 사업을 해왔었고요. 한화 시스템은 원웹의 지분 8.8%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시면 아직 이제 공급 계약이 공시가 되진 않고 협력 단계, 지금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A사와 S사 이렇게 돼 있는데 S사 우주항공 특수관 기업 예전에 한번 그 의심되는 기업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드렸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기업명을 따로 언급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비를 알릴 기업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인데 요거는 또 통신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따로 오늘은 좀 정리해봤는데 팹리스, 말 그대로 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설계 기업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공모가는 22,000원, 예상 PER 24.3배입니다. 이 내용도 쭉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궁금한 분들은 매출 비중 쭉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